코로나 예방을 위한 손 씻기와 마찬가지로 성폭력이 임하는 기초적 감각인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하다는 설명을 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성인지 감수성이란 뭘까요? 제가 쉽게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빨간 셔츠에 검은색 바지와 구두를 입고 춤을 춘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그 사람이 어떤 춤을 출 것 같으세요? 사람들은 이러한 옷차림에 매우 강렬한 인상을 받아서 스페인의 정열적인 탱고가 어울릴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빨간색 셔츠에 이번에는 노란색 바지와 구두를 입고 춤을 춘다고 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이 경우에 매우 발랄한 인상을 받아서 햄버거 매장이나 놀이동산의 젊은 직원이 생각나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왠지 아이들을 위한 발랄한 율동이 어울릴 것 같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똑같은 빨간 셔츠에 바지와 구두의 색깔만 바꿔서 입었을 뿐인데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춤의 종류도 다르게 상상되니 말이에요. 같은 빨강색이라도 배경이 노랑일 때와 검정일 때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처럼 배경색은 정말 중요합니다. 배경색에 따라 같은 색의 셔츠라도 다르게 느껴진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행동, 제스처 등은 상대가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따라 또 내가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감각을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 행동, 제스처 등은 성별뿐 아니라 상대의 피부 색깔 그리고 나의 피부색에 따라서도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상대의 신체적 조건과 나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50대 남성이 오랜만에 친한 남자친구를 만나서 야 윤씨가 아팠다고 하더니 배가 쏙 들어갔구나.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 둘이 어디 가서 기분 전환도 하고 기력 보충 좀 하자. 너 뭐 먹고 싶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윤식 씨의 기분은 어떨까요? 아마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우 고마운 마음으로 흔쾌히 그러자 할 것 같죠? 그런데 만약 직장에서 이번에는 여성 동료가 윤식 씨에게 똑같은 말을 했다면 어떨까요? 윤식 씨 아팠다고 하더니 배가 쏙 들어갔네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 둘이 어디 가서 기력 보충 좀 합시다. 뭐 먹고 싶어요? 라고 말이죠. 이 경우 윤식 씨는 조금 당황할지도 모르겠어요. 공적으로 만난 여자 동료가 윤식 씨의 몸의 일부를 가리키며 배가 들어갔다고 하거나 둘이 어디 가서 기분 전환을 하자거나 기력을 보충하자는 것 모두 당황스러운 말일 수 있죠. 또 어떤 남성은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듣는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 여자 동료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말과 행동, 제스처는 자신의 성별과 상대의 성별에 따라 아무렇지 않을 수도 또는 매우 불편할 수도 또는 매우 헷갈릴 수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죠. 그 여성 동료가 윤식 씨 요즘 아팠다더니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정도로만 말했다면 참 좋을 뻔했네요. 그렇다면 이건 어때요? 저의 친한 여자친구가 오랜만에 저를 만나 윤경아 안 본 사이에 왜 이렇게 젊어졌어? 화장품 바꿨어? 라고 묻습니다. 물론 상대의 외모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건 좀 불쾌할 수 있지만 아주 친한 사이라면 가끔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저희 남성 직장 동료가 했다면 어떨까요? 윤경씨 안 본 사이에 왜 이렇게 젊어졌어요? 화장품 바꿨어요? 라고요. 이 경우 저의 생각은 아주 복잡해질 것 같네요. 우선 남자 동료가 저의 외모를 평가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잘 모르겠으니까요. 확실하게 드는 기분은 불편함이지만 그 남자 동료의 좋은 의도를 알기에 그에게 정색을 하고 아니 왜 내 외모를 평가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 남자 동료는 아니 칭찬도 못해요? 아니 나 같으면 젊어졌다고 하면 기분 좋겠다 뭐. 아유 까칠하시기는 윤경 씨한테 무슨 말을 못하겠네요. 라며 불쾌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경우에 저는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남자 동료의 성인지 감수성을 문제 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헷갈렸으니까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외모, 특히 여성 외모가 어떤 의미인지 따져봅시다. 많은 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여성들은 능력이나 성품, 가치관보다는 외모에 따라 연애, 결혼, 취업 등에서 다르게 평가되어 왔습니다. 사람을 성품이나 가치관이 아닌 겉모습에 따라 평가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상품이나 물건처럼 여겨왔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의 생각, 인격, 능력, 가치관 등은 궁금해하지 않은 채 많은 남성들은 와, 예쁘다, 저런 여자랑 연애하고 싶다거나 무슨 여자가 저렇게 뚱뚱하냐 라며 여성을 겉멋으로만 평가하고 차별해온 역사가 짧지 않습니다. 여자는 나이가 어릴수록 매력적이며 모든 연령층의 남자들이 20대 여자만을 좋아한다는 일부 남성들의 통설 역시 여성에 대한 대상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성을 마치 물건처럼 겉모습만을 평가한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마치 미국 사회에서 어떤 흑인에 대해 그 사람의 생각, 성품, 가치관은 궁금해하지도 않은 채 흑인은 범죄를 많이 저지르잖아. 흑인은 왠지 게을러 보이지 않아? 라며 인종을 차별해온 역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화적, 역사적으로 차별적인 배경을 갖게 된 여성, 흑인, 장애인 등에게 외모, 피부색, 신체적 조건에 대한 평가는 그것이 칭찬이든 비난이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한국 남성들은 미남이시네요를 칭찬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 어떤 한국 여성들은 미인이시네요를 칭찬으로 들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피부색과 관련해 차별받아온 역사와 경험이 있는 흑인에게 어떤 백인이 피부가 참 고우시네요 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칭찬으로 한 말이라 하더라도 백인들 혹은 흑인들끼리 하는 피부가 참 고우시네요 라는 언급과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향해 젊어 보인다, 그 나이에 어쩜 그리 날씬할 수가 있죠? 등은 나이가 들어 보인다, 그 나이에 어쩜 그리 뚱뚱해와 똑같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말들인 것이죠. 한국 사회에는 남자는 능력이라거나 어느 음료 광고의 문구처럼 남자는 힘이라는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도 존재합니다. 이럴 때 남성에게 발휘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그렇게 말라가지고 어디다 쓰냐 라든가 남자 직원 있으면 뭐하냐, 운전대 잡을 사람이 없는데 와 같은 부정적인 말들은 남성에게 그렇게 힘이 세니까 좋겠어 라고 하거나 우리 부서에는 운전 잘하는 남자들만 있어서 너무 좋다 는 말과 똑같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말들입니다. 남자답다는 구실로 남성에게 쓰여져 있는 오랜 고정관념의 문제점을 답습하고 있으니까요. 이렇듯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고정관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별 고정관념에 근거한 말과 행동들이 여성과 남성을 각각 외모와 힘 혹은 능력이라는 다른 잣대로 평가하면서 성차별적 상황을 만들어내니까요. 야, 남자가 돼서 쪼잔하냐? 그러면 안 돼. 야, 넌 남자가 돼서 이렇게 말이 많아. 여자가 깔끔지 못하게 여자가 저렇게 성격이 난폭하냐? 여러분도 혹시 나도 모르게 이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러한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그것을 생각과 말, 행동, 제스처 등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노력 역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지금까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 근거한 말과 행동을 살펴보고 그것이 성인지 감수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성인지 감수성의 영향이 똑같은 것처럼 설명드렸는데 현실은 과연 그럴까요? 한국 사회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매우 오랫동안 차별과 성별 고정관념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그 점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장, 대학 교수, 대학 총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장, 국회의원,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경찰, 회사 사장, 대기업 회장,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들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여성을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거나 가족들을 보살피는 존재로 보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많은 사회처럼 한국 역시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고 남성들이 기득권인 것이죠. 주요 의사결정에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적게 참여하는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므로 성인지 감수성, 피부색과 관련한 감수성, 신체 조건에 따른 감수성은 각각 성별 때문에, 피부색 때문에, 신체 조건 때문에 차별받아온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앞서 등장했던 윤경 씨 외모가 아주 근사하십니다. 와 윤식 씨 외모가 아주 근사하십니다. 라는 말은 같은 뜻의 말인 것 같지만 윤경 씨에게는 불쾌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고요? 네, 저의 설명을 잘 이해하셨습니다. 윤경 씨와 같은 여성들에게는 외모와 관련해 축적된 차별의 문화와 역사라는 배경이 있기에 똑같은 칭찬이라 할지라도 불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외모로 평가받고 차별받아온 사람들에 대한 외모평가는 그것이 칭찬이든 비난이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인식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동료, 친구, 가족들과 함께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